주로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라이브를 하는데, 오늘은 하루 전, 하루 조금 일찍,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내일은 워크샵, 컷포드 워크샵 마지막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좀 바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새로운 워크샵 공지가 올라갔어요. 워크샵 신청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기간을 굉장히 좀 넉넉하게, 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에, 신청 기간 동안에 생각하시면서 궁금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 있으시면은 이제 미리 조금 짚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아미리수 이슈 24. 지금 6월 10일 날짜로 론칭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커드폴샵에서 예약 구매 하신 분들, 벌써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미리수 이슈 24. 나와 있고요. 이번 아미리수 24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디건이나 문라이즈 지금 보시면 요 작품입니다. 가디건이나 그 다음에 드레스 이런 것들 수록되어 있고요. 굉장히 편안한 옷들이 많고, 물론 이제 숄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되게 시원한 느낌이나 여름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의상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callops and Blooms라는 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포인트만 딱 준 그런 디자인들, 그런 디자인들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아미리수가 론칭을 했으니까 아미리수에 론칭된 작품들을 조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룰루, 이것도 숄이죠. 오픈 숄. 시원하게 좀 약간 오픈 숄 같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숄이지만 액세서리로 여름에 착용하시면 구멍이 이제 있는. 여기 이렇게 둘은 착샷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적인 스티치 느낌은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구멍이 있고 밑에 레이스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숄이네요. 솔트카레 이렇게 보시면은 스웨터, 풀오버 이런 종류들, 굉장히 요크탑, 되게 깨끗한 디자인의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슈는 굉장히 뜨기 쉽고, 마다라라는 굉장히 뜨기 쉽고 보기에도 액세서리로 착용하기 쉽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소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드레스만 빼고는 캐주얼하게, 이 드레스 말입니다. 이제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모양이긴 한데, 아무래도 드레스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드레스만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손쉽게 금방 만들어서 입기 좋은 그런 옷들이, 편안한 옷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드레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웰라무라는 양말, 물론 이제 항상 액세서리, 모자, 양말, 숄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번 이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숍하우스. 물론 이제 커버 디자인은 드레스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커버 디자인 드레스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이제 입기 편하고 이런 거보다 뭔가 그 케이블 느낌과 요 무늬가 주는 그 인상 때문에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무늬가 크고 큼직큼직하잖아요. 그죠? 무늬가 크고, 그리고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데, 여기 뒤에 보시면 사실 이제 레이스 스티치가 들어있어요. 요 옷은. 근데 굳이 레이스 스티치를 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무늬 없이 앞판만 이 케이블 무늬로 표현한다고 해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너무 복잡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늬가 워낙 커서. 그래서 이 작품이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본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마가라님 작품인데, 항상 보면은 이제 아미리수나 폼폼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작품이 많이 출품이 돼요. 메이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예마가라님 이 작품이 조금 여름 의상으로는 눈에 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의상으로 좀 시원한 소재를 써서 만들기에도 괜찮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무늬가 굳이 울로 만들지 않더라도 커튼류도 괜찮을 것 같고 린넨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실크나 리넨 계열도 괜찮을 것 같은 커튼을 저는 커튼이 굉장히 시원해 보일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이즈의 크기의 무늬라면은 커튼이나 린넨이나 이런 걸로도 무늬의 느낌은 충분히 살리면서 너무 이렇게 스티치가 들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의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티셔츠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밖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또 양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소품들은 이제 항상 잡지에 보시면은 소품이 한두 개씩은 올라와 있는데 이 작품 요번에 이제 그 액세서리 중에서는 이 작품이 또 약간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무늬 그러니까 사진만 봐서는 아마 느낌을 잘 모르실 분들에게 요거는 실제로 만들면 사진보다 훨씬 예쁠 소품입니다. 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요 무늬는 실제로 만드시면은 사진과 다르게 굉장히 예쁜 소품이 될 거다 장담 드릴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무늬 그냥 카울이에요. 그냥 둥글게 보시면 둥글게 보이죠? 둥글게 이렇게 말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카울인데 이 무늬 자체는 특히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동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무늬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슈 24를 구매를 하셨다면은 소품으로는 이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숄 겸 이렇게 자켓 겸 두를 수 있는 그런 의상들 선보이고 있고 이건 좀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 스타일은 아닌데 보통 숄에다가 옆에다가 팔이 나올 수 있는 구멍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크라프트 이번에 이제 가방 크라프트 올라와 있고요. 가방 크라프트 북 리뷰 나와 있고 예전에 저희 샵에 지금도 아마 저희가 몇 권 가지고 있을 텐데 북 리뷰에 보면 워스티드 북 리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 리뷰 한번 읽어보시면 구매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미리수 이슈 24 소개해드렸습니다. cuddlepodshop.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요 아미리수 이슈 24 소개해드리려고 일단 라이브를 했고요. 왜냐면 보통 금요일에 하는데 워크샵 일정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소식을 전해드릴 게, 커드포드 워크샵 보시면은 뒤에 지금 맨들 카디건 거의 지금, 조립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조립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주말쯤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말이 지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작업을 끝마치고 옷을 입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워크샵에 참여하신 분들 리뷰를 좀 부탁드렸는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커드포드 워크샵 리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완성작 올려주실 때 특히 워크샵 처음 참여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리뷰들은 긍정적으로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리뷰들을 제가 항상 물어보는 이유는 저의 경우는 이 리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워크샵을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리뷰들을 다른 분들이 읽어보시고 워크샵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리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커드포드 워크샵은 사실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횟수로는 3년
2년 넘게, 횟수로는 3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포맷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이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의 여러 가지 플랫폼 기반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랑 이런 걸 거치면서 많은 시도를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방향이 그런 식으로 더 편리하게 이렇게 좀 바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워크숍에서 편한 시간에 하시더라도 이때까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보자면은 처음과 지금 가족포드 워크숍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진도를 조금 맞춘다는, 그게 좀 다릅니다.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수업의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언제라도 집에서 뭐 어디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워크숍을 보면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멤버님들하고의 진도라든지 완성을 하시건 안 하시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굳이 체크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그럼 이제 작품을 시작해서 완성하는 것까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팁들을 전해드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완성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식을 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점점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일단은 어떤 이 워크숍은 지금까지는 횟수로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진행해 오면서 단 한 번도 같은 작품을 2번 반복한 적은 없어요. 인기가 많다고 해서 2번 하거나 다시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작품을 고르려고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워크숍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보드 워크숍이 시작하면 항상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전에 시작했던 워크숍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다음 워크숍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게 문제될 건 없어요. 문호바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거는 모든 리터님들의 아마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완성을 해가면서 어떤 그 워크숍을 했을 때 성취감을 좀 같이 동시에 느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진도를 조금 맞추고 확인하고 이런 푸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성까지의 시간을 독려하는 거죠. 물론 혼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오롯이 혼자서 보고, 라이브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혼자서 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이제 뭐 자꾸 해라고 손잡아 끌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통 여러분들 뭐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런 걸 가시면은 나가야 되는 이유, 그죠? 아니면은 가면은 그 분위기상 수업을 하니까 진도가 나가는 이유, 이런 걸로 인해서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항상 독려받기가 힘들단 말이죠.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에 맞추어서 진도를 이렇게 뺄 수 있도록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진도에 맞게 굉장히 잘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시에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던 분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치면은 조금 더 성취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 이 워크숍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처음 시브이니츠에서 퓨어 캐시미어가 들어왔을 때 제가 뭔가 얇게 무언가를 입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탱크탑을 디자인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다가 한 겹으로 하려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이게 레이스 굵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퓨어 캐시미어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대부분 좀 색깔이 있는, 여러분들 이제 뜨개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느끼시겠지만 특히 검정색 같은 경우 색깔이 진하거나 뭐 밤색, 초콜릿색, 검정색 이런 거 하시면은 코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눈이 피로해요. 진한 색깔들은. 오히려 이제 연한 색깔은 코도 잘 보이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데, 이 진한 색깔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레이스 굵기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했던 탱크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디자인이었어요. 이제 앞에가, 제가 이제 만든 디자인을 앞에가 이렇게 묶여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밑에는 이렇게 퍼지고 오픈이고 중간부터 묶여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의 그런 가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 가다가 이 끈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다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끈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냐면 레이스 굵기로 끈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입으려고 블로킹을 했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끈 부분이. 그래서 그 끈이 연결된 부분에 구멍이 크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가벼워도 끈이 너무 얇다 보니까 힘을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끈 부분을 두 겹으로 하든지 뭔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이 검정색으로 된 거 풀기 시작했는데 코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300코가 넘게 320코였나 340코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 코수가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안 보이더라고요, 코가. 그래서 새로 어떤 이 샘플, 퓨어캐시미어의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 제가 입고 왔는데 보시면은 요겁니다. 그죠? 근데 검정색이라서 이게 카메라에 참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검정색이라서 이 무늬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무늬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나뭇잎 같은 이런 무늬예요. 네. 요 디자인, 사실 요 디자인 이제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탱크탑이기는 합니다. 요거는 니팅 포 올리브님의 올리브탑이라는 탱크탑이에요. 그래서 요 디자인을 퓨어캐시미어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입어본 느낌은 일단 탱크탑이고 그리고 이제 레이스 굵기 아무리 두 겹이라도 어쨌거나 레이스 굵기고 보통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입어보면은 물론 보온성은 어느 정도 있죠. 우울이니까. 그치만은 요거는 탱크탑이지만 지금 제가 입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름에 입기에는 여름에 예를 들어서 이 탱크탑 보통 여러분들 많이 입으시는 스타일 레이어드로 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안에다가 뭔가 입고 그 다음 탱크탑을 입으시잖아요. 그렇게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더워요. 이거의 문제점은 여름 의상으로는 못 만든다. 왜냐하면 퓨어캐시미어 요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입었을 때 요 샘플 작업해서 제가 입었을 때 너무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일단 가볍고 그 다음에 광택이 이게 검정색이라서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광택이 굉장히 있어요. 이게 검정색이라서 아마 카메라에 무늬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마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마치 왜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빛에 반사되면 이렇게 빤딱빤딱 하는 느낌 나는 거 있죠? 그런 것 마냥 이게 굉장히 기모감이 있어서 부스스한 와중에도 멀리서 보시면 광택이 있어요. 이게 검정색이라서 더 그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요 디자인이 보시면 길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제가 뒤로 가서 보여드리면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장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밑에 무늬를 접어서 사실은 이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오도록 밑에를 접을 수가 있어요. 이 햄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자세히 보시면 밑에 보나요? 살이 다 드러나. 보이나요? 이렇게 무늬가 딱히 접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네, 물론 접으면은 조금 더 올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게 접으면은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오기는 하는데 굳이 접을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 본 바로는 이제 다른 분들 이 탱크탑을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 페이지 보시면 되게 굉장히 이걸 만드신 분이 많은데 어떤 재료를 선택하시는가에 따라서 느낌을 굉장히 다르게 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저는 퓨어캐시미어를 선택해서 마치 구름같이 이렇게 폭탁한 그런 느낌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이너로 입을 수 있을 그런 의상입니다. 지금 저의 샘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뭔가 위에 뭔가를 얇은 거를 하나 더 떼서 입었을 때 안에
이너로서도 굉장히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걸 지금 입고 있는데 안에 후끈거리거든요. 그 정도로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겨울에 얇은 이너를 입기에 괜찮은 예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도 멋스럽게 뭔가 위에가 조금 드러나는, 그리고 코트를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려면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레이어드해서 입겠다면은 겨울에 그렇게 맞춰서 입기에 괜찮은 니트예요. 지금 퓨어 캐시미로 만들었을 때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린넨이라든지 커튼으로 만드신 분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소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늬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스케이드 울트라 피마 커튼으로 그 구멍이 있던 스웨터를 그 이벤트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재질을 조금 차이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런 무늬는, 이제 무늬가 보시면 이제 나뭇잎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무늬가 확실히 울 소재가 더 예쁘게 표현은 돼요. 제가 처음에 린넨 소재랑 같이 이렇게 커튼이랑 린넨이랑 그 다음에 요 퓨어 캐시미어, 요 세 가지의 스워치를 냈었을 때 가장 예뻤던 무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예뻤던 무늬는 그래도 울 소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절기나 겨울에 이렇게 안에 뭐 레이어드해서 입기 괜찮은 탱크탑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뭐 린넨이나 이렇게 여름에 입는 탱크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샘플은 퓨어 캐시미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샘플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했는데, 사실상 제가 검정 색깔을 잘 안 만든단 말이죠. 눈이 필요해서. 정말 오랜만에 검은색으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카메라에 이 예쁜 무늬가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검정으로 또 한 가지 잘 안 만드는 이유가, 사실상 실용성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채색 하면은 흰색, 검정색, 회색, 요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뭐에다가 받쳐 입어도 색깔이 클래시되지 않아요. 검정색, 흰색, 그죠? 회색, 밤색,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검정색으로 뭔가 샘플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 안 좋은 점이, 이 사진을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추어가. 저 같은 아마추어가. 저는 아마추어도 아니죠.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흰색은 흰색 나름대로, 그 다음에 검정색은 검정색 나름대로 사진의 어떤 후처리 없이는 무늬를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이게 반사되는 것 때문에 배경색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이 무늬가 뚜렷하게 안 나와요. 영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런 검정색 계열이 손이 많이 가긴 하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상하고 입어도 검정색은 잘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정색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검정색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이즈 그 기준을 살펴보시면 조금 이 무늬의 개수를 앞뒤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이즈를 이제 조금 조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무늬의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몸매가 좋으신 분들이 입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약간 볼륨감이 있으면 더 예쁠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이게 보면은 앞에가 많이 파였잖아요. 많이 파였는데 제가 이거 줄인 건데도 좀 줄였어요, 제가. 줄였는데도 이렇게 좀, 사실 원작의 이 앞부분은 좀 많이 파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살짝 줄였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너무 내려가서 옆에 보시면은, 옆에 속옷이 살짝 드러나 보일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저는 살짝 그 위에 덮고 있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살짝 위에를 덮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사실 기장을 조절을 한 겁니다. 이게 기장을 조절했는데, 원작은 이거보다 훨씬 좀 깊이감이 있는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조절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너무 짧게는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너무 짧으면은 여기가 이 부위가 조금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이걸 입는다면은 이렇게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뭔가를 이게 비치도록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퓨어 캐시미어 샘플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총
8타래가 들었습니다. 퓨어 캐시미어. 요거는 이제 2겹을 하나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7타래 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3타래, 그러니까, 핑거링한 기준으로 3타래 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건 레이스 굵기에 실을 2겹으로 해서 핑거링 굵기를 만들어서 8타래가 들었기 때문에 8타래 보시다시피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요런 조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총 그 무게로 따져봤을 때는 대략 7타래 반,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두께가 핑거링보다 조금 더 얇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게감이 아무래도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얇게 느껴지는 반면에, 어쨌거나 후끈후끈 보온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역시 퓨어 캐시미어, 캐시미어의 느낌을 상당히 강렬하게 줄 수 있는 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샘플 의상으로서의 느낌을 전달해 드리자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퓨어 캐시미어로 뭔가를 만드신다면은 이렇게 퓨어 캐시미어 자체를 2개를 저처럼 합사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너무 보온성이 뛰어나서 더운 거 싫다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다른 거와 합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퓨어 캐시미어를 루나나 시마랑 합사해서 싱글링 웨이트를 사용하시면 지금보다는 덜 보온성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을이나 이렇게 입기 좋을 정도. 근데 이제 퓨어 캐시미어 자체는 보온성이 상당히 좋아서 열 많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옷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캐시미어 좋으니까 아이들 옷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캐시미어는 어른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사실 활동성이 많고 땀이 많고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땀이 찰 수 있거나 너무 보온성이 강한 재질은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재질은 사실 메르노예요. 그냥 적당한 보온성, 통풍성 이런 게 있는 재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어른에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네, 추위 많이 타는 그런 어른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재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탑, 여러분 니팅포 올리브님 디자인 올리브탑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퓨어 캐시미어 샘플의 느낌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아미리수 이슈 24 네, 아미리수 이슈 24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마치고 바로 또 다른 라이브에서는 10분 정도 제가 요 설명을 드리고 다시 라이브를 시작할게요. 요거는 새로운 공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폼폼 쿼틀리가 요 당시에 이 이슈가 26이었어요. 요 이슈랑 요 바로 다음인가 전 이슈가 완전히 메가 히트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폼폼 쿼털리 10주년 창간 기념 이슈가 나왔죠. 40일 1년에 4번 나오는 도서 매거진이에요. 그러니까 26이면 꽤나 오래전에 나왔던 도서입니다. 요 잡지가 특히 요 이슈이라는 요 커버 스웨터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히트를 쳤냐면, 이 커버가 올라간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출간일에 동이 났어요. 그래서 2세판을 찍을 때 굉장히 빨리 들어갔던 잡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2세판을 찍으면서도 주문량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따로 요 이슈만 따로 나왔던 부클렛이 따로 나왔었어요. 패턴 집이 요 이슈만 따로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큰 히트를 쳤던 옷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디자인. 최근에 이제 횟수로 3년째 커들포드 워크샵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지, 어떤 작품을 짚어야 할지 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뜨개에 필요한 웬만한 의상 작품에 필요한 모든 소품, 뭐 숄, 양말, 뭐 안 한 거 없이 다 했었으니까, 한 종류씩은 다 했었으니까 더 이상 굳이, 만약에 처음 커들포드 워크샵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면, 뜨개질 전혀 못 하셨던 분이라고 해도 아마 지금쯤은 저만큼은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옷에서 꼭 다뤄야 되는 뜨개 기술이나 뜨개 역사를 더불어서 뭐 정말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건 다 다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토픽을 정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선정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당분간 컬러풀샵에서 이제 제가 공방장인 소개하는 패턴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죠. 예전에 아워 스웨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 이름이 라이브러리였나요? 책, 도서 이렇게 막 앞에 써있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메가 히트 작품이나 아니면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독특한 작품, 내지는 꼭 니터들이 뜨진 않더라도 알아야만 되는 어떤 빈티지 작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역사성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메가 히트를 기록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쯤은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패턴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디선가 봤는데 뭔지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히트였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유행을 탈 때 오히려 눈이 좀 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약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쯤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이라는 게 항상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한창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새롭게 보는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소개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은 제가 생각할 때 요런 주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히트를 이루었거나 엄청난 트렌드 작품이라서 누군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렇지만 뭔지는 모르고 지나갔을 법한, 아니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작품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크샵에서 다뤄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커드포드 워크샵을 늘 참여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커드포드 워크샵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짚어드리겠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그런 작품들을 다루는 것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좀 요 이쉘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네, 이쉘이라는 이름은 마야의 신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달, 출산 이런 거를 관장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네. 이쉘,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요 이쉘이라는 이름이 마야의 신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달이 표현된 게 보이죠?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뜨셨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 작품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분들, SNS에서 올라와 있는 많은 분들의 작품을 보여드렸죠. 이 작품들 보시면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떴는데, 이 이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그 계열의 톤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페어아일 의상 같은 경우에는 색깔은 자기가 고르는 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의 조합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페어아일의 의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트라스트 대비가 강렬한 색깔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찾아보시면, 다른 분들이 만드신 이쉘을 찾아보시면은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굳이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강렬한 뭔가 색깔 대비를 할 필요는 없죠. 어떤 작품에도. 그런데 이 작품은, 작품 이름이 이쉘, 달과 출산의 여신. 근데 출산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조금 그 뉘앙스가 이상한데,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여튼 여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출산을, 뭐라 하죠? 그 한국말로 하는 그 애기, 삼신할머니. 맞다. 삼신할머니 느낌입니다, 여러분. 요 여신의 그 이쉘이라는 그 여신이 담당하는 일이 삼신할머니 같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달을 보고 기도하고 아이를 달라. 그런 것처럼 마야 문명에서 이쉘은 삼신할머니 같은 그런 여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 색깔의 대비가
밤하늘의 달, 밤하늘의 별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컨트라스트가 강렬한 색깔 대비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톤온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조차 이 이슈만큼은 제가 이제 여러분 너무 항상 그 F5 작품 많이 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작품을 살펴보아도 톤온톤 구성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이슈만큼은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강렬하게 준 색깔을 고르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그런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밤하늘에 달과 별을 수놓았다.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강한 색깔 대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라이브 끝나고 나서 커들포드 워크샵 멤버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샵의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아마 링크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에. 거기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슈 워크샵의 신청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있어요. 기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마 색깔이나 어떤 실을 선택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실, 그리고 이 의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점,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저도 항상 컨트라스트가 강렬한 느낌의 페어아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약간 톤온톤 구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컨트라스트가 센 그런 작품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막 강렬한 대비 이런 거를 보색, 특히 보색류 이런 거를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작품에 왜 그렇게 많은 보색과 컨트라스트가 강렬한 색깔 대비가 올라와 있는지 그거를 짚어드리면서 이 옷의 특징, 여러분들이 실을 고르실 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커들포드 워크샵 그룹방에서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커들포드 워크샵 그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각종 실에 관한 초이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물론 워크숍 참여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관계없어요. 이 옷을 한 번이라도 내가 떠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점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 밤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 아직까지 그 커들포드 워크숍 그룹에 조인하지 않으신 분들, 요거는 폼폼 코틀리 이슈 26에 수록되었던 이슈라는 스웨터입니다. 워크샵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샵 방으로 오셔도 좋고요. 워크샵에 대해서 그냥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워크샵 방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